제가 가난에서 벗어나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수 있는 정도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흙수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삶이 최악이라고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가난이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 한 사람,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오가닉입니다. 저는 어릴 적 정말 간절히 원하던 꿈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단지 평범하게 사는 거였어요. 부모님들에게 사랑받을 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고아원에 들어가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엄마 아빠 동생들과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때로는 응석도 부리고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그런 평범한 삶을 원했어요.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죠. 고아원에 있을 때 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서 밤낮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기도 했어요. 어른들이 장래희망을 물어볼 때면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라고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시설에 들어간 충격으로 어릴 때 기억을 대부분 잃어버렸는데 몇 가지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집엔 아무도 없었고 방에는 종이만 한 장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혹시 부모님의 이혼 서류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부모님의 이혼 서류를 보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어릴 때라 그게 뭔지 몰랐고 그저 컴퓨터 게임 하기에만 바빴어요. 그게 어떤 종이인지 알 수 있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설에 들어가서도 내가 그 종이만 찢어버렸다면 여기에 안 왔을 텐데 하고 자책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일 때문에 바쁘셨고 아빠는 무슨 일 때문이신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 싸우시는 날에는 눈물을 참으면서 울먹이는 동생들을 달랬고 무서움을 참고 싸움을 말려야만 했어요. 안 그래도 가난했던 우리 집인데 잦은 두 분의 싸움으로 저희는 몇 년간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이때 못 뵀던 친척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친척집을 떠돌던 어느 날 더 이상 친척집에서도 저희를 돌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갈 곳을 잃은 저는 고아원에 들어가야만 했고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은 이때부터였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가 더 불행했다, 가난했다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시설에서도 무려 10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가장 힘들고 불행하다 생각을 했었죠. 시설 안에서는 폭행, 구타, 괴롭힘은 기본이었고 밖에서는 고아원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따, 놀림, 색안경을 낀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무수저로 시작했던 저는 지금 가난에서 벗어났고 주변에서 그래도 너 정도면 성공했지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에 제약받으면서 누릴 거 못 누리고 살았는데 만약 비슷한 경험이 있고 조금이라도 가난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의 상황을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가난하다고, 흙수저라고, 이번 생은 틀렸다고 비난하면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만 합니다. 저도 가난하다고, 고아원 출신이라고 비난하고 불평만 했으면 불보듯 뻔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죠.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계기가 필요한데 저는 진짜 감사하게도 은인을 만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인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운 좋게 도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도움을 주고 괜찮다면 은인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현재 저는 더욱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 중이에요. 부자가 될 거예요. 남들에게 베풀기 위해서요. 겪어보니까 베풀려면 내가 먼저 있어야 하더라고요. 저는 흙수저, 아니 무수저 가난에서 벗어났고 평범을 넘어 선한 부자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채널명이 선부 오가닉입니다. 선한 부자가 돼서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베풀고 저처럼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선한 영향을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을 되물림하는 건 우리 잘못일 수 있잖아요. 저는 가난의 고리를 끊고 미래의 가족과는 제 꿈이었던 평범한 삶을 행복하게 살 겁니다. 제가 가난에서 벗어나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수 있는 정도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앞으로 이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지와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가난의 고리를 끊고 같이 선한 부자가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부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글을 써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애드센스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애드센스는 이 티스토리 블로그라는 것과 연동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요.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이버에 검색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애드포스트라는 광고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거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이 애드센스는 똑같이 저희가 글을 쓴 거에다가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애드센스라고 해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세팅하는 법까지 모두 다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속도, 이 빠르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길게 좀 장기적으로 성장하시는 것도 더욱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 화면을 통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세팅하는 법과 가입하는 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보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구글 검색창에다가 티스토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맨 첫 번째 있는 이 티스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 이 티스토리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실 수가 있는데요. 티스토리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카카오 계정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계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시면은 카카오 계정으로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면서 이제 티스토리를 바로 시작해보세요 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하라는 창이 나오면은 확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간단하게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티스토리 서비스 이용 약관 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블로그 정보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블로그 이름과 블로그 주소 그리고 닉네임 이 세 가지만 잘 적어주시면 바로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이름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거 고민을 하시냐고 너무 애쓰실 필요는 없고요. 가볍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선한부자 오가닉 블로그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되면은 잘 적어주셨다라는 거고 가끔 체크박스가 안 뜨게 되면은 수정해서 다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박스가 나올 수 있도록요. 그리고 블로그 주소는 한번 만들면은 이제 개설 후에 변경 불가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잘 적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어차피 이 블로그 주소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오가닉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숫자랑 영분이랑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닉네임도 선한부자 오가닉이라고 적어 붙여도록 할게요. 자, 오가닉. 이 블로그 이름이랑 닉네임은 언제든지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시고 이런 창이 뜨면은 이제 당황하지 않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찾아서 네, 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스킨을 설정하라 그러는데요. 스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본 스킨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많이 쓰는 게 북스킨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북스킨이랑 이 레터랑 저는 이 북스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북스킨을 선택해서 스킨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기본 스킨만 나와 있는데 구글에서 보시면은 구글에다 티스토리 스킨이라고 만약에 검색해 보시면은 다른 사람분들께서 만들어 두신 티스토리 스킨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자, 블로그 시작하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저희는 이제 이런 화면을 보는 것보다 다시 티스토리 메인으로 가면은 티스토리라고 해서 가도록 할게요. story.com. 자, 티스토리 메인 화면에 다시 들어오시면 여기 메인의 맨 위에 이렇게 로고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T자로. 이 로고는 다시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 상단 위에 있는 이걸 클릭하셔서 보시면 우리가 방금 만든 운영 중인 블로그에 하나가 생성된 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블로그를 하나 더 만들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계정 관리를 들어가시면은 4개를 더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블로그 만들기를 통해서 또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메인으로 와서 저희 블로그 관리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관리로 들어가는 거는 이 로고를 클릭하시고 여기 글쓰기 버튼은 이 연필 모양의 글쓰기를 옆에 톱니바퀴는 이제 블로그 관리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쓰기 버튼을 통해서 포스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글 관리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글 관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글을 관리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카테고리 관리에선 여러분들이 만드는 카테고리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를 만들고 나서 가장 잘 해야 될 거는 저는 이 플러그인 설정을 잘 해두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플러그인은 여러 가지 블로그를 할 때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가지 조금 팁을 알려드리면은 여기서 저는 이 다음 검색창, 뭐 드래그 검색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다음 검색창 이거는 해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드래그 검색도 해체를 해줍니다. 드래그 검색 같은 걸 해체하는 이유는 저희가 쓴 글을 드래그 하자마자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를 했을 때는 찾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블로그에 최대한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드래그 검색 기능을 해체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 플러그인도 둘러보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거를 써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티스토리 블록을 쓰는 이유는 저희는 애드센스라는 걸 하기 위해서 티스토리 블록을 하는데요. 티스토리 블로그가 가장 좋은 점은 여기에서 스킨 편집해 보시면은 HTML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HTML 편집이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애드센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HTML이 뭐냐? 하면은 HTML은 이제 이런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용어들을 다 이런 것들을 HTML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건물로 따지자면 벽돌 같은 걸 쌓아놓고 시멘트를 발라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보기 쉽게 이런 코드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HTML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은 보시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봐두면은 좋은 거지만 꼭 처음부터 보진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저도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패스해두도록 할게요. 이런 거를 모르셔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이 티스토리라는 걸 통해서 애드센스를 할 건데요. 구글 애드센스는 이렇게 저희가 검색하다 보면 나오는 광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구글 애드센스 광고라고 합니다. 저희가 글을 써서 이런 광고를 블로그에 붙이고 클릭할 때마다 이제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가 검색할 때마다 굉장히 귀찮게 따라붙던 그런 광고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광고들과 친해지셔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더욱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느낌표와 X표로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거를 모두 다 애드센스 광고입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고 구글에서 광고를 넣고 이제 저희는 자동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구글 애드센스라는 걸 먼저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구글 애드센스에 가입하시려면은 일단 구글 검색창에다가 구글 애드센스라고 검색해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스폰서드를 눌러주셔도 되고 여기 보면은 웹사이트의 수익 창출하기라는 걸 클릭해서 눌러줍니다.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로그인이나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 위에 있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글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아이디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구글 아이디로 계정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구글 아이디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제 사이트 시작 전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내 사이트를 개입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는 웹사이트가 없잖아요. 여기 웹사이트에다가는 저희가 방금 만든 저희의 티스토리 블로그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티스토리 블로그 아직 안 만드셨다면 아직 사이트가 없습니다 하고 넘어가 주셔도 돼요. 저는 블로그를 만들어 둔 게 있어서 블로그 주소를 한번 넣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블로그 주소는 여기 블로그 관리에 있는 이 주소 클릭해서 새 창에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복사하는 거는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C, 그리고 붙여넣기는 컨트롤 V로 해주시면 되고요. 애드센스를 최대한 활용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뭐 이메일을 받거나 이메일 안 받는 거인데 저는 웬만하면은 제안 같은 메일을 받아보고 그 애드센스에서 알려주는 거는 모두 다 받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맨 위에 있는 거 이메일 받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수치인 국가는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가나다 순으로 돼 있어서 가나다 대한민국을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광고를 할 때 어디 위주로 많이 광고를 할 거냐라는 의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근데 이제 신원 확인을 해서 우편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실제로 우편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대한민국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다른 데 국가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대한민국 클릭해서 체크한 다음에 이용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용 약관을 읽고 수락했습니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애드센스 사용 시작 하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애드센스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광고로 수익을 얻으려면 단계를 따르세요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수사항인 거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귀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이 필수사항이죠. 그리고 애드센스 사이트 연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정보를 먼저 입력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정보 입력 누르셔서 고객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계좌 유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업자랑 개인이 있어요. 그냥 저희는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이름과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의 주소를 잘 찾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서울 하고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나중에 저희가 우편을 받거나 본인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입력을 해주셨으면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인증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셔서 문자 메시지나 음성 호출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이제 인증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전화번호를 입력하실 때 앞에다가 이렇게 저희 국가번호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 국가의 번호인지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 국가 코드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저희는 플러스 하고 82 한 다음에 저희가 전화번호 010이잖아요. 0을 빼고 10부터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89. 네, 하시고 전송. 그럼 인증 코드가 발송이 됩니다. 네, 전화번호 인증까지 하시면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인증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드센스의 사이트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애드센스를 통해서 블로그에다가 광고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나 이 블로그에다가 광고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작업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애드센스를 하기 위해서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 이런 신발을 팔 건데 이런 뭔가를 할 건데 이거 광고 좀 해줘, 이거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승인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작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와요. 이렇게 사이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가 애드센스한테 사이트를 여기서 이제 우리 광고를 할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를 있는데 저희가 승인을 어떻게 받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어서 이 연동하는 과정을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되는데요. 포스팅을 해서 이 구글한테 우리 전문성 있는 블로그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써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 광고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티스토리 블로그 관리 화면에 들어오시면 여기 쓰기 버튼을 통해서 포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쓰기를 통해서 글을 쓰면 되는데요. 어떤 글을 써야 될지 그리고 얼마나 써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처음에는 다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어떤 글을 써야 하냐면 일단은 1000자 정도 글자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포스팅은 이 20개 정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꼭 이 정도를 해야지 포스팅 20개 2000자를 작성해야지만 꼭 승인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이 정도 되니까 잘 승인이 잘 됐던 그런 최소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좀 더 빨리 받으실 수도 있고 좀 더 늦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 2000자를 작성하실 때는 공백 포함 2000자가 아니라 공백 제외 2000자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더욱더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 2000자 포스팅 20개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난감하시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승인글을 쓸 때 전문적인 글을 적어주시는 것이 더욱더 좋아요. 전문적인 내용을 2000자로 20개의 포스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저는 위키피디아라는 것을 많이 참고합니다.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시면은 전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시면은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위키피디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키피디아 해서 저희는 영어 버전으로 들어가 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위에 있는 거를. 자, 그러면 여기에는 위키피디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쓴 글들이 있어요. 일단 영어로 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한국어로 일단 번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위키피디아에서 전문적인 글들을 20개 정도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적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철학 관련된 거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철학에 대해 쓰려면은 여기다가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철학 영어로 검색하셔서 여기 있는 영어 복사 하신 다음에 검색 버튼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철학에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일단 또 번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롬에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역사적 개요, 철학의 가지, 뭐 철학의 방법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나씩만 적어주셔도 20개의 2000자 정도는 충분히 적을 수가 있겠죠. 딱 보면 2000자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저작권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유사 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너희 블로그 아니어도 딴 데 가서 또 볼 수 있잖아 라고 로봇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포스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철학에서 이거를 옆에다 띄워놓고 한쪽에다가는 이제 글쓰기 창을 해놓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영어로 변경을 해주고 이런 거를 복사를 해서 위키피디아에 있는 거를 파파고라는 게 있어요. 파파고에 가시면은 번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다가 파파고라고 검색을 해서 맨 위에 있는 걸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면은 이제 문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감지로 되어 있는 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2번에 걸쳐서 번역을 해줘요. 영어가 있는 거를 일본어로 가고 일본어에 있는 거를 새 탭을 하나 또 파파고를 열어주신 다음에 언어 감지에 있는 거를 한국어로 해서 이제 2번에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언어 번역 감지 여기다 영어를 넣어주시고 그럼 일본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걸 복사해서 언어 감지되어 있는 걸 한국어로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높임말이 있는데 높임말을 하면은 더욱더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이걸 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전문적인 지식들을 참고해서 여기다가 정리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를 저희가 지어내서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적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제목에는 철학에 대해서 라고 간단하게 적어주시고요. 여기서 보면은 철학은 이성과 존재와 지식 그리고 가치관, 마음의 언어에 관한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학문입니다. 일부 출처에는 호라스가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은 다른 내용으로 적어주는 거죠. 똑같은 뜻이지만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서 봤을 때 다른 느낌이죠. 똑같은 뜻을 담고 있지만 다른 내용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단어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참고해서 글을 작성해 주는 겁니다. 역사적인 철학은 역사적으로 많은 지식을 담고 실천하는 자는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와 고대 인도에서 학문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자연 철학에는 천문학과 의학 그리고 물리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적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유사 문서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다른 데 겹치는지 확인해 보는 건데요. 저희가 적어본 한 줄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구글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똑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겹치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봤을 때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고는 나오지만 뭔가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면서 글을 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00자에 20개 정도 작성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글을 썼다고 하면은 이 글자 수를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이 문자 수를 세는 거는 저는 여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자,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은 글자 수 세기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글자 수 세기가 있습니다. 글자 수 세기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공백 포함과 공백 제외가 있습니다. 공백 제외로 지금 150자 정도 적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2000자 정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승인 관련된 꿀팁들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인글을 적으실 때 문단을 나눠주시면 더욱더 좋아요. 문단을 나눠주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철학의 역사 해가지고 적어주고요. 문단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죠. 철학의 기본적인 내용 이런 식으로 하고 문단을 나눌 때는 여기 본문이라고 있는 거를 제목 2나 제목 3으로 해서 이렇게 문단을 나눠주시면은 더욱더 승인을 받으실 때 쉽게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승인을 받으실 때는 카테고리는 하나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철학에 대해서 썼잖아요. 철학에 대해서 쓰다가 갑자기 천문학에 대해 쓰고 갑자기 심리학에 대해 쓰는 것이 아니라 철학에 대해서 쓰기로 했다고 하면은 철학에 대한 내용만 20개를 작성을 해주는 거죠. 철학에 대해서, 철학의 역사, 뭐 서양 철학 등에 보시면은 주제가 많이 있죠. 철학의 가지, 뭐 이런 식으로 20개 정도를 작성해 주는 겁니다. 네, 이런 거를 나눠서 20개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으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만 작성해 주시면 됐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승인받을 때 썼던 글인데요. 이렇게 문단을 나누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줄로 쭉쭉쭉쭉 그냥 쓰기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좀 더 문단을 나누거나 사진을 한 장 정도 넣어주는 것이 좋아요. 사진은 그럼 어디서 구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진을 구하는 거는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저작권이 없는 그런 사진들을 해야 됩니다. 저작권 없는 이미지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무료 이미지 검색하셔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철학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저작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무 사진이나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철학자. 네, 이런 거 좀 철학 같아 보이죠? 그러면은 이런 이미지를 저장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무료 다운로드 해주시고 블로그 글쓰기에 들어오셔서 이 이미지는 여기 위에 첨부 버튼이 있어요. 이 첨부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사진, 파일, 동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넣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사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셔서 이렇게 사진을 한 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철학에 대한 기본 내용 뭐 이런 식으로 문단을 나눠서 글을 쭉 2000자 정도 적어주는 거죠. 맨 위에다가 하나 올려놓고 사진을 넣는 게 더욱더 좋아서 이런 식으로 넣어두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글을 20개 정도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승인글을 20개 정도 작성을 하셨다면 여기 애드센스에서 이제 연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승인글을 쓰시면서 이렇게 티스토리랑 애드센스랑 연동을 해두시면은
이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승인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20개를 쓰고 나서 여기서 연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동을 먼저 해놓고 승인 사이트 검토 받는 기간 동안 이제 글을 쓰는 전략을 저는 많이 써요. 일단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티스토리랑 애드센스랑 연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연동하는 방법은 여기 사이트 탭에서 홈 화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방금 저희가 넣어둔 블로그 주소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승인 상태 검토 필요라고 나와 있죠. 지금 검토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건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이트 검토 필요. 그럼 티스토리로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티스토리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블로그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 줍니다. 블로그 관리 화면에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연동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메뉴에 수익 탭이 있어요. 이 수익 탭을 통해서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애드센스가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를 연동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티스토리와 애드센스가 연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연동하기 버튼 클릭해서 보시면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이 구글 아이디 로그인은 애드센스를 가입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 애드센스 가입했던 그런 구글 아이디로 클릭. 그러면은 액세스를 요청합니다 라고 했는데 애드센스 데이터를 봅니다. 클릭. 데이터를 보고 관리합니다. 클릭하시고 계속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계속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애드센스와 티스토리가 잘 연동이 된 겁니다. 그럼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진짜 잘 연동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시면 애드센스 관리라고 나오고 연동 계정이 저희 계정과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 구글 아이디로 잘 연동이 되어 있다면 된 겁니다. 그럼 다시 애드센스 사이트 탭으로 돌아오셔서 티스토리에서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클릭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검토 요청이라는 걸 하실 수가 있어요. 글 20개를 작성을 하셨다라면은 아니면 이제 검토를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 검토 요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글을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시면은 리뷰가 요청됨이라고 하면서 이제 검토 중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메인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애드센스 메인 화면에 오시면은 이제 사이트를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면은 이제 애드센스 사이트와 티스토리 블로그를 잘 연동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가끔 에러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반응이 없는 걸로 보일 때가 있는데 이 메인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가급적이면 이 사이트 탭 이 메뉴를 클릭하셔서 여기 준비 중이라고 잘 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검토 중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 중으로 나오는 것을 잘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승인이 완료되면은 이 승인됨, 준비됨이라고 해서 파란색 불로 이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 승인이 된다고 하시면은 이런 식의 메일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애드센스 계정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라는 메일을 여러분은 이 구글 애드센스라는 곳에서부터 메일을 받게 됩니다. 운영 중인 사이트에서 이제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꼭 승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승인이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사이트를 검토한 결과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애드센스 사이트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어떤 걸 수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나서 거기에 걸맞게 이제 수정해 주시고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검토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한 3-4번 정도 연달아서 검토가 떨어지게 되면은 한 달 정도 쉬어야 되니까 한번 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겁나가지고 저 이거 승인 버튼 못 누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눌러보고 꾸준히 수정하면서 해보시는 것을 저는 더욱더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해서 애드센스 계정과 티스토리를 연동을 해보았습니다. 자, 승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3달 정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진짜 많은 경우에는 5달 정도가 걸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 기간을 감안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면은 더욱더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처음에 한 2주 정도? 보통 2주면은 검토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요. 오래 걸리는 경우에 한 달 정도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승인 요청을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무소식이었어요.
그때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승인 글을 작성을 해주는 거죠. 승인 글을 작성하면서 한 달 동안 기다리시면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되는 게 이 애드센스 승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애드센스 승인 받는 게 지금 당장 처음이라서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지, 하신다면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으니까는 함께 해서 승인 받고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인 요청을 하셨을 때 승인 요청하고 났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시간에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제 놓지 않고 글을 계속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승인을 떨어지면은 또 2주 정도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또 기다리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 요청을 해두고 나서 이제 꾸준히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아니면 이틀에 하나씩이라도 승인글을 계속 꾸준히 작성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시고 다른 글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처음에 이런 글을 쓰시다 보면은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런 글을 쓰는데 습관을 가지기 가장 어려웠어요. 뭔가 이거 계속 오늘 써야지 하면서도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같이 글을 쓰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이 채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점심시간마다 포스팅 윈미라고 해서 함께 1시간 정도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함께 포스팅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으니까 참여하셔도 좋고 저희 블로그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팅 챌린지도 함께 참여하셔서 이런 습관들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면 빨리 지치고 힘들지만 함께 하면은 더욱더 쉽게 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꼭 성장하시고 수익도 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서 보니까 40대에서 50대 그리고 60대 분들까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용기를 가지고 시작해 주시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되게 멋지시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거를 보여주는 걸 보고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최대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저도 사람인지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최대한 보완하고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티스토리와 애드센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좀 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승인 이후에 수익글을 어떻게 쓰는지 실질적으로 모두 키워드를 찾는 방법과 그리고 키워드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거를 모두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를 저희가 찾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주변에서 키워드를 찾아봐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한 이유는 저희가 쓰고 싶은 글을 썼을 때는 수익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주제와 키워드를 찾는다는 거는 실제로 그걸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방문자 수가 높을 수 있고 그리고 방문자 수가 높다라는 것은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계속 말씀드리는 제 사례는 주변 친구가 나 이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걸 신청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를 주제를 키워드를 잡고 썼더니 지금까지도 수익을 가져다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찾아보는 주제를 이제 저희는 글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어떻게 키워드를 찾으라는 거지? 그런 거 얘기해주는 사람 없는데? 아니면은 주변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키워드를 찾을 때 들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바로 동사무소인데요. 동사무소는 옛날 말인가요? 네, 주민센터인데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주민센터에 가보시면은 한 번씩은 보셨죠? 네, 팜플렛. 이런 팜플렛에는 정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은행에 가서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팜플렛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랬을 때 저희가 블로그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애드센스 광고를 달아서 저희는 애드센스 수익까지도 얻어갈 수가 있는 이런 윈윈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뭐서 1인 가구 포털 뭐 이런 포털 사이트가 있다라는 홍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면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뭐 아니면 안심 장비 지원 이런 키워드들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부모급여, 뭐 이사비 지원 등 다양한 키워드들을 팜플렛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정부나 복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어떤 키워드를 썼을 때 저희 포스팅이 상단 노출될 수 있는지 그런 분석까지 마친 후에 블로그에 글을 쓰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분석 작업 같은 건 하나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분석 작업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키워드를 선정하고 분석을 해보면서 지금까지도 분석된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는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를 분석하는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키워드를 분석은 어떤 것을 하느냐, 키워드를 찾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검색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저희가 글을 쓰게 되는데 글을 쓴 사람만 많고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 블로그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반대로 찾는 사람은 많은데 글을 쓴 사람이 저희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저희 블로그에 오면서 정보를 얻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 애드센스 광고로 인해서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예시를 든다고 하면은 짜장면집이라는 게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짜장면집이 생각나는데 저희가 많이 배고파요. 배고픈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짜장면집이 한 곳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짜장면집으로 모두 다 가겠죠. 그러면은 거기서는 짜장면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짜장면을 제공하면서 짜장면을 판 그런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게 온라인으로 봤을 때 저희는 블로그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키워드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글을 많이 쓰는 키워드인지 찾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 블랙키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키워드 마스터라는 것도 있고요. 저는 옛날부터 키워드 마스터라는 것을 많이 썼기 때문에 키워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라고 구글에다 검색하시면은 첫 번째 상단에 Where is Post라고 키워드 마스터라고 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애드센스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여기 보면은 키워드 창에다가 저희가 가져온 팜플렛을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뭐 복지급여 지원 제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긴급 복지 지원 제도 검색을 해봤는데 총 조회수는 1300번인데 문서수는 97,000번이나 돼요. 97,000건이나 되는데 비율이 굉장히 높죠. 이런 비율을 찾아서 총 조회수는 높고 문서수는 낮은 거를 이제 저희는 키워드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높으니까 다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 네, 청년 이사비 지원도 총 조회수는 낮은데 문서수가 또 높네요. 이런 것들은 또 패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게 있을까? 키워드를 선정할 때 좀 더 팁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교통비 지원 사업이라는 뭔가 신청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키워드들이 더욱더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행동 유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할 확률이 높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정보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저희의 블로그에 방문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교통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먼저 키워드를 선정을 해놓고 보여줘도 됐지만 그러면은 여러분께 그게 진짜 도움이 될까? 똑같이 키워드를 찾아보면서 보여드리는 게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두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사업이라고 했을 때도 총 조회수가 100이랑 문서수가 58,000번. 그럼 여기서 연관된 키워드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키워드가 막힐 때는 이거와 비슷한 키워드들로 연관지어서 또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관련 키워드라고 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한번 검색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아니면은 경기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교통비 지원
황금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황금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연관 키워드를 찾아보다 보면은 의도치 않은 황금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라는 키워드를 찾았는데, 네, 이거 영상 찍고 바로 저도 쓸어 가야겠어요. 총 조회수가 15만 7천인데 문서 수가 5천 개밖에 안 돼요. 비율을 봤을 때 0.03% 정도밖에 안 되는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찾는 사람은 많은데 쓴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글을 썼을 때 바로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황금 키워드라고 불러요. 바로 이거를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키워드를 바로 직접 쓰시면은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은 키워드를 글을 썼을 때 블로그에 영향이 있으니까, 이러한 키워드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키워드는 참고 정도만 하시는 거. 여기서 얻어가야 될 거는 저 키워드를 써야지 라는 마인드보다는 저렇게 키워드를 찾는 거구나 라는 방법을 좀 알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저는 이 키워드를 알려드려서 이걸로 인해서 단기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장기간 여러분들의 성장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스토리에 들어와서 이제 글을 쓸 건데요. 키워드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만 쓰면 뭔가 너무 뭘 얘기하려는지 사람들이 제목을 봤을 때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팁을 좀 더 알려드리자면 연관 검색어를 좀 더 같이 넣어줍니다. 연관 검색어는 뭐냐? 경기도 청소년 지원 했을 때 지급일, 뭐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네, 지급일은 언제인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키워드에 녹여주는 겁니다. 제목에다 녹여주는 거죠. 지원, 방법 및 지급일 알아보기,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약간 관련된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다음에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원 신청이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경기도 교통비 지원 신청까지 해서 키워드를 넣어줄게요. 지원,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원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알아보기라고 하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글을 쓸 때 여기서 저는 처음에는 문단을 나누는입니다. 처음에 서론, 썸네일, 그 다음에 경기도 청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란, 그 다음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 키워드에 있던 것들을 이제 쪼개서 문단으로 넣어주는 거죠. 자, 문단을 넣어주는 이유는 저희가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글을 쓰게 되면은 다음 문단을 못 써야 되지? 다음 문단을 못 써야 되지?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그러면은 글을 하나 썼을 때 지칩니다. 그러한 지치는 거를 방지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자 미리 이런 걸 써놔야겠다라는 거를 딱딱딱 정해놓고 글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지원 방법이라고 쓰고 지원 신청이라고 쓰고 지급일이라고 단락에다 쓰지 않고 키워드를 다 똑같이 넣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더 연관된 정보라고 인식이 돼서 상단 노출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어떤 글을 보고 있구나를 좀 더 인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서론을 써줄게요. 서론에는 일단은 키워드를 한번 좀 넣어주는 걸 추천드려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겠죠?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교통비를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교통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키워드를 풀어 쓰는 정도만 써주셔야 돼요. 서론에는. 네, 저는 이걸 모르는데도 그냥 풀어 씀으로 인해서 벌써 서론 한 줄을 쓰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자, 썸네일을 만들어 가볼게요. 썸네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캔버스, 미리 캔버스요. 미리 캔버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셔서 네, 바로 시작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로그인을 통해서 이제 구글 아이디나 구글 아이디, 카카오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해서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글 아이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입, 다음, 로그인 유지하기. 자,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백색의 페이지가 떠요. 그러면은 썸네일은 길다랗게 가로나 세로로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각형 모양을 더욱더 추천을 드립니다. 정사각형 모양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검색 노출이 되었을 때 보면은 글 옆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썸네일을 뜬 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로직들이 있어서 정사각형 모양을 더욱더 추천을 드려요.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검색 노출 결과에서 썸네일이 더욱더 이쁘게 나오고 눈에 띄는 것을 저는 테스트를 했을 때 얻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뭔가 썸네일을 너무 이쁘게 꾸미시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하게 키워드만 넣어주셔도 돼요. 이런 거를 꾸미느냐고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꾸미는 것보다 그냥 텍스트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텍스트에서 기본 스타일에 여기다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라고 키워드만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쭉 크게 잘 보이도록 교통비 지원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자, 그러면은 딱 봐도 눈에 보이는데 흰색 바탕 사진을 저희 블로그에 올렸을 때 어디까지가 썸네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딱 봐도 그냥 글씨가 떠있네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배경 색깔을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테두리를 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배경에서 여기 보면 배경이라고 있어요. 배경에서 색상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색상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하고 네, 글자를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외곽선을 줍니다. 그리고 하얀색으로 하면은 좀 더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딱 어디서 많이 본 썸네일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팁을 드리자면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요소에 들어가시면 네모 박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모양의 도형에서 이런 네모 테두리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도형 누르고요. 그 다음에 외곽선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하나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테두리 색깔을 좀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좀 강렬한 색깔이나 색깔이 배색되는 거, 좀 반대되는 색깔을 많이 넣어줍니다. 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초록? 무슨 색을 넣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빨간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빠른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네, 빠른 다운로드를 눌러주고 글쓰기에서 이제 썸네일 쪽에다가 이제 사진을 넣어줄게요. 자,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서 크기도 변경을 해줍니다. 저는 한 400 정도? 400은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한 500 정도를 추천드려요. 533. 전 옛날부터 533 크기를 많이 애용을 했습니다. 옛날에 다음 로직에서 533 크기로 했을 때 가장 썸네일 노출이 잘 되는 걸 경험을 해서 저는 533 크기로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윗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밑에 부분에서는 문단을 나눈 것들은 이제 제목 1이나 2를 넣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2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1이나 2를 넣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블로그 테마나 스킨, 여러분들의 스킨에 따라서 달라요. 스킨에 따라서 제목 1을 넣어야 되는지 2를 넣어야 되는지 결정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더 나중에 기획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라는 글을 써야 되는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아마 경기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슨 글인지 써있겠죠? 구글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경기도 포털, 우리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사업 안내가 항상 있습니다. 사업 안내에 들어가셔서 교통비 지원이란 해가지고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에서 이렇게 13세에서 23세 청소년, 그래서 최대 6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연간 12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써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을 써주는 거죠. 이걸 그대로 쓰게 되면 유사문서에 걸리기 때문에 경기 마을버스 인상됨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거다. 자, 경기도에서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마을버스의 요금이 인상이라고 써있지만 저희는 비싸니까 비싸짐에 따라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셔서 연간 12만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리고 중간에다가 여기에다가 광고를 넣어주면 좋겠죠. 광고. 이런 식으로 문단 중간중간에다가 광고를 넣어주거나 문단 하나 쪽에는 광고를 하나씩 넣어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광고라고만 표시를 했지만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광고 코드를 만드신 다음에 광고를 넣어주는 거예요. 지원 방법, 교통비 지원 방법은, 자, 그러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교통비를 지원받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적어줍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온라인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있는 걸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밑에다가 광고를 다는 식으로 진행을 해요. 광고라고 해놓고, 만약에 여기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겠지만, 여기서는 신청 절차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밖에 없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으로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온라인 이 주소를 남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 이런 식으로 링크도 같이 남겨줍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타고 넘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전면 광고라는 걸 보게 되면서 광고를 한번 보고 이 포털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수익도 얻고 그분들은 넘어가서 신청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원 신청, 지원 방법과 지원 신청이 똑같은 내용 같아서 이거를 지원 대상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대상. 지원 대상은 여기 써있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네요. 그러면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에서 23세 청소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현재 경기도에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면 하는 청소년이라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청하실 때에는 거주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다 광고를 같이 넣어주세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티스토리 블로그 아니더라도 쓸 수 있는 이런 마케팅적인 문구 같은 거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써주는 거죠. 자, 지급일은 매월, 지급일은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이 되네요. 그랬을 때, 자, 지급일이 매월 1월과 7월 달에 지급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맨 뒤로 이런 것들은 약간 뒤로 살짝 넣어주는 겁니다. 이 지급일을 맨 위에 올려놨을 때, 만약에 이걸 보는 사람이 지금 1월 달이 아니라 3월 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나 지금 봐봤자 상관없네. 다음에 해야지. 하고 나가버리겠죠. 하지만 그런 정보들은 살짝 뒤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봤을 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지급일은 매년 1월과 7월로 하반기와 상반기 두 번을 교통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광고를 넣어주고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여기 언제 뭔가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언제 받는다고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이럴 때는 약간 유두리 있게 약간 센스 있게 적어주는데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 신청을 하시면 신청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약간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글을 하나 쓰게 되는 겁니다. 저장 버튼을 누를게요. 구글 애드센스라는 걸 통해서 저희는 광고 수익을 내게 될 거예요. 자, 구글에다가 구글 애드센스로 검색하시고 구글 애드센스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구글 계정 있으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구글 계정은 다 있으시죠? 네, 없으시면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드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고 나서는 이제 광고 여기 탭에서 광고를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단위 기준을 통해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 글에다가 광고를 넣고 사람들이 그 광고를 클릭을 했을 때 저희가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예요. 광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광고 단위 기준을 저희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트 기준에서 자동 광고를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동 광고는 티스토리 블로그 관리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 광고는 여기에서 사이트 기준에 보시면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자동 광고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적용만 해주셔도 바로 저희가 애드센스 승인이 나 있다면 바로 저희 사이트에 자동으로 구글이 알아서 광고를 배치해주고 저희 글 사이사이에다가 광고를 넣어주는 것을 이 자동 광고라고 해요. 그리고 광고 단위 기준에 있는 거는 저희가 광고를 직접 만들어서 글 사이에다가 넣어주는 수동 광고라고 합니다. 자동 광고와 수동 광고의 장점과 단점은 자동 광고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만 해두면 알아서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뭔가 만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단점으로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저희가 원하는 쪽에다가 광고를 직접적으로 넣지 않기 때문에 구글이 알아서 막 넣기 때문에 어디에 광고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다시 활용할 수도 없고 해서 원하는 곳에다가 광고를 못 넣으니까 수익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반대로 수동 광고는 여기에서 저희가 광고를 직접 만들어서 광고를 중간중간에 넣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넣는 거는 HTML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광고를 그 중간에 넣게 되는 건데요. 장점으로서는 수익성이 훨 빼좋습니다. 몇 배 좋다고 얘기 못할 정도로 이 수동 광고는 꼭 필수로 넣어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동 광고를 해야 될 때의 단점은 광고를 만들어서 HTML이라는 것을 좀 이용을 해야 된다는 조금의 단점이 있긴 해요. 근데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제가 직접 만들어서 어떻게 광고를 넣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광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동 광고 중에서도 뭐 디스플레이, 인피드 광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광고 중에서 이거 하나만 아셔도 돼요. 여기 디스플레이 광고 하나만 아셔도 되고요. 거의 98% 이것만 씁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눌러주세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디스플레이 광고 중에서도 또 광고 크기와 종류들이 나눠지는데요. 뭐 사각형, 수평형, 수직형, 광고 크기 같은 것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사각형과 여기 광고 크기 보면 고정형과 반응형이 있습니다. 고정형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뭐 크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진짜 크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1200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는 게 고정 크기입니다. 반대로 반응형은 이런 크기를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광고가 어디든지 크기가 맞춰지는 걸 반응형 광고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각형, 수평형, 수직형 있는데 저는 사각형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각형에서 광고 단위를 만들어 줄게요.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반응형 광고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적어두면 이게 나중에 봤을 때 어떤 광고지? 라고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어떤 종류인지 디스플레이 광고 사각형 반응형 그리고 어떤 글에다 썼는지 어디다 넣는지까지 적어주시면 더욱더 좋아요. 저희 티스토리 블로그 이름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광고를 하나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코드 복사를 하고 이 코드가 HTML 코드라는 건데요. 여기 글쓰기에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광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광고를 넣을 때 이 글 쓰는 창에다가 바로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HTML이라는 걸 넣은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 글자를 넣은 거에 됩니다. 그러면 로봇이 봤을 때 이거는 광고가 아니라고 해서 광고를 띄워주지 않게 돼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보면은 광고가 뜨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쓴 글이 뜨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걸 어떻게 넣느냐, 이걸 지어주시고 여기 기본 모드에서 HTML 모드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글 중간중간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모드로 가면 이렇게 박스 두 개가 갑자기 생겼다고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박스 두 개가 들어간 게 광고가 잘 들어간 거예요. 다른 분들께서 이걸 이렇게 나왔길래 지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꼭 지우지 않으셔야 이게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광고를 저희가 수동으로 알아서 저희가 넣고 싶은 위치에다가 광고를 넣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글을 쓰고 포스팅을 하다가 중간에다가 광고를 넣어야지 하고 여기 기본 모드가 아니라 HTML 모드 들어가서 또 어디 있지 하면서 헷갈리게 돼요. 이렇게 여기 맞나? HTML 모드를 이런 게 헷갈리니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광고를 넣고 싶은 자리에다가 저는 이렇게 포스팅 내용이라고 간략하게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포스팅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다면 이 광고를 넣고 싶은 자리에다가 기억을 넣어줍니다. 기억이나 뭐 여러분 자음을 넣어주면 돼요. 광고니까 저는 기억이라고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또 광고를 넣고 싶은 데다가 기억이라고 넣어줘요. 그리고 포스팅 내용 뭐 여기다가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자세히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한 줄을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다 광고를 넣을 건데 바로 밑에 썸네일에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정책으로서도 안 좋고 광고에 대한 클릭률이 낮아집니다. 사람들이 이 사진도 광고인 줄 알고 누를 수도 있고요. 광고가 사진인 줄 알고 안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밑에다가 한 줄 정도 텍스트를 넣어주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서 기본 모드가 아니라 HTML 모드로 들어가셔서 컨트롤 F 한 다음에 기억을 검색하시면 저희가 광고를 넣어야 될 자리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기억줄이 있는 거를 이렇게 지우고 광고 코드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더욱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광고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기본 모드로 들어오면은 광고가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좀 더 쉽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다가 이렇게 포스팅을 쭉 하다가 광고를 넣고 쭉 하다가 광고를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포스팅을 쭉 하다가 광고를 넣고 싶은 자리에다가 기억자를 넣고 광고를 넣고 싶은 자리에다가는 또 여기다가 기억을 넣고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광고는 어느 정도 넣어주면 좋아요? 몇 개 정도 넣는 게 좋은가요? 한 문단에 하나씩 넣어주는 게 좋은가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문단에 하나 정도는 꼭 넣어주는 편입니다. 너무 많이 넣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넣어도 괜찮아요. 이걸로 인해서 저품질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서 저는 이렇게 한 문단씩은 하나씩 꼭 넣어주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저에게 가끔 뭐 무료 피드백이나 뭐 그런 걸 이벤트를 통해서 보내주셨을 때 보니까 광고를 하나도 안 넣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수동 광고만 넣기만 해도 수익이 2~3배 이상 충분히 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팁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걸 알려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좀 바래요. 저희 광고 코드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잖아요. 저희가 HTML 모드에서 해야 되지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 모드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광고 앞, 위, 아래에다가 DIV라는 게 있어요. DIV라고 여기에서부터 영역을 설정해주는 코드입니다. 이 영역을 설정해주는 건데 DIV라는 걸 앞에 넣어주고 코드가 끝나는 부분은 항상 슬래시를 해서 여기까지야 라는 걸 로봇한테 알려줘요. 이렇게 해서 영역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가 이제 광고구나 라는 것을 로봇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을 설정을 해주시면은 더욱더 광고가 더 잘 뜨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가 중간중간에 HTML 모드에서 일반 모드로 넘어올 때 광고 코드가 지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어요. 애써 광고 코드를 넣었는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실제로 한번 이거를 HTML 모드에서도 보여드려 볼까요? 네, 여기 밑에다가 자 광고 코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이시죠? 그럼 여기다가 광고 코드를 넣고 위에다가 div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거는 코드가 지금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주면은 살아나죠. 그리고 나서 지정을 해줬으니까 끝에도 하고 div 해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이 설정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기본 모드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수동 광고를 설정을 해봤는데요. 좀 더 끝내기 아쉬우니까 하나 더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저희가 글을 쓰고 광고를 넣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했을 때 저희가 이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 사람들이 광고를 좀 더 많이 클릭을 해야 저희가 수익을 좀 더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쉽게 풀어 써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정보도 주고 이 광고주분들에게 광고를 해줌으로써 저희는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광고 배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다가 광고를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광고 클릭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돼요. 실제로 제가 제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실제 애드센스 보고서를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요. 제가 애드센스 정책상 모든 걸 다 보여드리는 거는 정책 위반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가볍게 가져왔는데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광고 배치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어디다가 광고를 넣었을 때 수익이 많이 나는지를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걸 보고 나서 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진짜 수익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조금 더 감을 잡으시고 수익을 더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보고서를 보고 지난달을 체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줄여서 디스플레이 수평인데 뭐 오가닉이라는 블로그에 상단 고정해 놓은 거가 좀 더 많이 나왔다고 해요. 보면은 상단에 있는 거 이렇게 디스플레이 반응형, 뭐 그 다음에 고정형 이런 식으로 예상 수입이 지난달에만 이 광고 하나로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광고 배치만 해도 위에 있는 거 하나와 밑에 있는 이 차이만 봐도 뭔가 확연히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게 있죠. 이만큼 광고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단, 여기에 공통점을 찾아봐야 돼요. 상단, 반응형, 고정형은 좀 수익이 낮네? 그러면은 저희는 상단에다가 넣는 것이 더욱더 좋고, 이왕 상단에 넣는 거면은 디스플레이로 반응형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계속 상단에는 반응형 광고를 많이 넣어주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 문단에다가 상단에다가는 항상 광고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상단에 넣었을 때 이렇게 클릭률이 높고 수익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런 걸 찾아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게 되는데 빨리 알아보고 싶다라고 많이 검색을 해봐요. 그랬을 때 딱 저희 블로그에 왔을 때 바로바로 뭔가 알아보고 싶은 심리인 거죠. 빨리 신청하고 싶고 빨리 내가 되는지 알아보고 싶고 그러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상단에서 빨리 이 열정이 식기 전에 광고가 있으면은 비슷한 광고가 떴을 때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상단에 있는 게 광고 클릭률이 굉장히 높고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 부분에는 썸네일을 넣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한번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썸네일을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거는 저만의 방식이긴 한데 또 여러분만의 방식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만들어 가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정답은 꼭 아닙니다.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제 노하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꼭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뭔가 저만의 해답을 찾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광고 배치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광고 배치를 할 때도 상단 말고도 중간중간 여기다가 한 문단마다 광고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문단이 끝나고 광고를 넣고 문단이 끝나고 광고를 넣고도 좋지만 문단과 문단에 있는 글 사이에다가 넣어주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예시로 신청 방법이라고 해놓고 포스팅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포스팅 내용과 중간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포스팅 내용이 신청하고 포스팅 내용하고 끝나고 나서 광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클릭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스팅 내용에 있는 문단이나 글자들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더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문단과 문단 사이에만 광고를 넣어줬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보니까는 좀 더 클릭률이 높네? 이런 테스트를 지금 3년 정도 해보면서 정착한 게 이러한 방법입니다. 포스팅 내용에 있는 문장에 따라서 클릭률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클릭률이 높아질까요? 어떤 문장을 쓰면 클릭률이 높아질까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한번 스스로 직접 검색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여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만 이제 검색을 했다면 검색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관점을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지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광고가 비슷한 게 떠있네? 내가 이거 누를 뻔했다 하는 순간에 한번 캐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노하우의 포인트인 거죠.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해 누르기 전에 이 문단에 있는 위에 거를 캡처를 해둡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문단들을 캡처하고 수집해서 엑셀에다가 정리를 다 해놨었어요.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어서 저희가 실업급여를 찾아서 검색해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업급여를 받을 때 왜 검색을 할까요? 가장 먼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좀 더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기간마다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대략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받는 사람마다 대상이 다르죠. 신청하시는 대상의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 온라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뭔가 광고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 맞춤에 따라서 적어주는 거죠.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적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겠죠.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광고를 넣어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를 살짝씩 건드려주는 거죠.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알아보라고? 그럼 광고 여기다 넣어줘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은 온라인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럼 온라인에서 알아봐야겠네? 하는 순간이 드는 포인트가 이제 광고를 넣어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이거 완전 심화 과정 내용인데, 네. 이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주제는 뭔가 혜택이 있는 거, 아니면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주제를 잡으면 좋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걸 신청을 실제로 안 해도 되는데 직접적으로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알아본다는 생각으로 검색을 해보고 나서 블로그를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들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저도 뭔가 그냥 평소에 검색했을 때는 이런 게 있네, 빨리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었다면 이런 걸 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게 광고였구나. 나 여태까지 이런 거 많이 눌렀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은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셔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좀 더 쉽게 초등학생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한자가 있다면 풀어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알아보는 사람은 정보를 쉽게 가져가고, 광고주분들께서는 광고를 저희 블로그에 함으로써 저희는 광고주분들께도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저희가 블로그를 한다라기보다 애드센스라는 걸 통해서 글을 쓰고 애드센스로 광고 수익을 가져가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글쓰기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 글 하나로 일액천금을 얻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글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가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그게 어느 순간 퀀텀 점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터닝 포인트, 임계점을 넘는다고 하죠. 그런 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의 수익이 폭발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똑같이 0에서 시작을 했고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견뎌왔어요. 저는 0이 아니라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마이너스에서 했다라고 해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물론 저보다 힘들게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더 간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해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가능성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역할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께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라는 그 저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부자 오가닉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모두 선한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